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금 컨설팅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컨설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컨설턴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부서 정보팀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기업 여신과 기술 인증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정보화 수석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금 컨설팅을 받으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보통 이제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신용에 문제가 없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등급이라든지 재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여신 내역, 이제 차입금 내역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미리 준비 안 하고 닥쳐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한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일단 정책 자금 받고 싶어서 네. 그냥 본인이 컨설팅 할 때 컨설팅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채라든가 다른 것들을 숨겨놓고 그냥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도 그 대표님이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일단 몇 가지 이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봤더니 다 가능하셔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진행 중간에 보니까 대표님이 말씀 안 하신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진행을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다 보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진행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저희가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아니니까 이분의 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안 되시면 한 1년 정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상세한 자금 컨설팅 절차가 궁금한데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금 진행에 있어서의 절차는 관점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과 그 단기적으로 컨디션이 안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준비사항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마련하신다면은 자금이 어느 정도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기존에 사업자 대출로 받으셨던 여신 내역을 파악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예컨대 이제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술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가미를 해서 단기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 한다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세무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같은 컨설턴트의 일은 뭐냐면은 중간결산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결산에서 가결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표님들의 등급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어떤 컨디션이 지금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지만 체력을 높이셔서 내년 지금 당장 아니라 내년도에라도 여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저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기업 진단이에요. 그래서 기업 진단은 그 기업의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한 이후에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매출액이라든가 부채, 그 다음에 종업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회사의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자금에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일단 나중에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진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정책 자금을 찾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을 최소 한 서너 개에서 10개 정도 이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합한지를 이제 다시 서류적으로 하나씩 다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정책 자금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아서 사실 신청한다고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이 적시에 필요한데 이게 정책 자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쪽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건데 이때는 특히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하고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서류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구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이런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책 자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는 2개로 보시면 돼요. 네. 대출하고 지원금. 네네. 대출이라는 거는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은행이 됐든 융자를 해주는 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거치라고 해서 이자만 냈다가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기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물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좀 뉘앙스가 안 좋아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R&D 자금이라든가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처럼 이 회사가 이 지원 자금 신청했을 때 이 부분에서 성공하게 되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같은 경우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증서 대출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이 있고 대리 대출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 보증서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기관들이 직접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금리가 훨씬 쌉니다. 그 대신 이건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대리 대출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대출해 주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은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은행에서 이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정책 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서 진행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대출을 했다가 상환하는 자금이 생기면 그게 또 재원이 돼서 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자금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정책 자금을 어느 기업이든 잘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크게 여신하고 범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정책 자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하자면 시중은행은 예대 마진이죠. 그래서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한다면은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신의 성격이긴 하지만은 지원금의 성격에 사실은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등은 있으나 그래도 여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등급이라든지 신용등급을 의미하죠. 네. 기업 등급과 대표님 개인 신용등급,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재무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입니다. 기준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좀 차등은 있으나 500%가 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대표님들 보통 성적표라고 하죠.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성적표를 받으시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제 재무제표죠. 재무지표를 잘 관리를 하시고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가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이유기도 한데 기술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부분,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챙기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잘 받는 방법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많이 들어간 요소가 연체.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체납되면은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일정액 이상인 경우하고 이하인 경우로 나누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 사실 사회자분도 이제 이쪽을 명확히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정책자금 중에 청년 고용 많이 하면 정책자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고용주들의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채워야 한다. 그래야 고용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청년 고용을 많이 한 경우에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나가는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업원 수라든가 종업원 분포,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미리 진단을 제대로 해서 이제 신청하면 잘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기업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자금 용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정책자금이라는 건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나가는 목적이 지금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럼 모든 심사의 기준이 다 거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은행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냥 받아볼까? 이러고서 받으면 그 기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책자금 신청할 때는 사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자금의 용도. 물론 운전자금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시설자금이라든가 다른 목적자금들 같은 경우는 용도를 분명히 쓰는데 그대로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책자금 신청하시기 전에 대표님이 우리 회사의 상황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받아서 내가 어디다 쓸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면 아마 잘 받아서 잘 사용하시고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융자도 많이 받으실 텐데 융자를 잘 받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신용도 관리. 네. 이거는 뭐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신용이 안 좋으면 은행에서 융자 해주길 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용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연체예요. 네. 특히 국세라든가 이런 세금 연체가 있으면 뭐 정책 자금도 안 되지만 은행에서도 상당히 꺼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도 이거 자금 매수가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사실 한도나 여러 가지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개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담보가 있으면 유리해요. 근데 담보 말씀드리니까 벌써 또 속으로 우리 부동산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 기업의 담보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내용이 담보가 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허가 담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허 담보 대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 이외에도 이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큰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곳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이쪽으로 매출이 나갈 거로 예상이 되는 이런 것들도 담보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라든가 어떤 그 경쟁력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재무제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재무제표를 대표님들이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12월 말 다 끝나고 이제 1월이나 2월쯤에 세무사한테 기장 맡겨서 세무사가 재무제표 낼 때쯤 되면 그때서 관심 갖고 한번 봤는데 이 재무제표가 도대체 융자 받을 수 없는 이런 재무제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손을 못 써요. 왜냐면 이 재무제표 나오는 순간 1년 동안은 이 재무제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년도 한 7, 8월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결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결산이라든가 회사의 체력을 먼저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한번 실시해가지고 아 연말이 되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융자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개선을 6개월 동안이라도 하고 나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기업에서는 항상 본인의 그 기업의 신용도와 그리고 재무제표를 틈틈이 챙겨줘야 융자든 자금이든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세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세가 연체가 되면 아예 조금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세, 지방세를 연체를 하는 순간 금융기관에는 모든 네트워크에 다 뜨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미리 인지를 하시고 부가세라든지 뭐 종합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놓칠 일이 크진 않으시나 얼마 나오지 않는 금액 가지고 이렇게 연체가 됐을 때 본인도 모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셔서 그런 부분 좀 있으면 뭐 어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세청에 세액이 어떻든 상환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기관에서 여신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환을 하신 다음에 여신이 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체 안 하셔야 돼요. 특히 연체는 연체를 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길게는 한 1년, 짧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도 이 이력 때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정책자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개인이나 회사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내가 잘 내야 된다. 특히 세금 중에서도 중요한 세금이 있어요. 국세, 지방세는 반드시 다 내셔야 되고요. 거기 이제 다른 약간의 명목이 약간 다른 세금들도 가능하면 다 챙기셔서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여러분, 국세, 지방세 절대 잊지 않고 꼭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왔는데요. 그동안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알아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